지금은 통슬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이제 2편을 찍어달라는 요청도 좀 많았고 겐톡도 많이 와서 오늘은 부제로 월 1,000만원 버는 해외구매 대행 셀러는, 그러니까 전업셀러는 하루 일상을 어떻게 보낼까, 업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촬영하려고 지금 통슬님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따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일은 한다는 건 대충 알고 있지만 사실 뭐 아침에 뭐 하고 이런 거 사실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증을 해소할 겸 한번 촬영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도착을 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촬영하러 나온 이유는 미리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기존에 올렸던 그 인터뷰 영상이 네. 사람들이 좀 잘 보신 것 같아서 2편을 찍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담을 내용은 없고 그냥 월 1,000만원 버는 이제 전업셀러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에 대해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잠옷 입고 출연해주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오늘은 이제 집에서 밥 먹고 네. 출근하려고 하거든요. 출근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없는 걸로 아는데.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스터디 카페요? 네. 오늘은 스터디 카페 말고 네. 강아지랑 같이 일하려고요. 그러면 지금 오전에는 어떤 일을 보세요? 오전에는 지금 제가 금방 이제 주문 처리까지 다 했고요. 네네. 네, 이제 이게 개인 통관 번호를 받아야 돼서 네네. 고객들한테 하나하나씩 이렇게 연락을 다 했어요. 개인 통화번호? 네. 그럼 이제 주문 처리는 이제 나중에 카페 가서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주문을 이제 타오바오에서 네. 주문 통관번호 들어온 것들만 다 이제 주문 넣고 네. 그렇게 이제 처리하는 거죠. 아 그래도 커피 한 잔 하셔야죠. 네네. 커피가 있나요 지금 여기? 네, 저희 홈카페 스타벅스 있습니다. 스타벅스. 이거는 그 구매 대행이 아닙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저기 타오바오에 커피 머신 되게 좋은 거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거 구매 대행 말고 국내 거 사셨어요? 저는 정작 구매 대행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셀러한테 사는 거죠. 매일마다 이렇게 아침에 커피 타 드시나요? 네, 가끔 타죠. 잠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오늘 촬영한다고 제가 긴장했어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 처음 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제가 좀 긴장을 했네요. 갑자기 또 촬영하신다니까. 달렸네. 오늘 가사비 형님 커피 한 잔 사드려야죠.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출근을 강아지를 데리고 하시네요? 오늘은 제 사무실을 애견 카페로 정했어요. 가시죠. 네, 이제 제가 조금 질문사항을 몇 개 적어 왔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직원이 있으신 거죠? 알바생이 있어요, 알바생. 알바생이요? 그러면은 그 알바생은 어떤 업무를 하고 대표님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저는 알바생은 그냥 이제 단순하게 업로드하는 것만 시키고요. 그리고 알바생 한 명 더는 이제 제 와이프 집사람이 두 번째 알바생이거든요. 네네. 집사람은 이제 집사람이라 하면 안 되죠. 제 와이프는
상품 이제 알바생한테 어떤 걸 올려야 된다 그런 것들 이제 상품을 리스트업을 하는데 그 아. 업무를 이제 제 와이프가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알바를 쓸 때 사람들이 똑같이 알바를 같이 써도 매출이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혹시 이유가 뭐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알바를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상품을 뭐 5,000개 올린 사람이 2명이 있다고 치면 매출이 현저하게 낮은 사람이 있고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그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상품을 올릴 때 뭐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공이라는 상품을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 공을 이제 제목을 지을 때 그 상품을 리스트업 하는 사람이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아, 네네. 네, 근데 제목을 특별히 어떻게 뭐 센스 있게 지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검색할 만한 제목을 찾으면 돼요. 키워드 같은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키워드죠. 네네. 네. 키워드 추가로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네네. 예를 들면은 이 뭐 공을 업로드를 한다면 그냥 뭐 강아지 애견 전용 공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강아지, 애견, 반려, 뭐 캠핑, 뭐 애견 카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복합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쓰면은 얻어 걸리는 키워드가 이제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를 좀 잡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이 안 오르는 이유는 상품군 자체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뭐 상품군이라면은 구매 대행의 특성상 상품을 이제 구매하는 수요 자체가 휴대폰 케이스, 우리가 흔히 하는 휴대폰 케이스 이런 것들은 사실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잘 팔리는 것들이 뭐 농업용 기계라든지 아니면 그 뭐 캠핑 용품 중에서도 좀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팔리거든요, 실제로.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상품군 자체를 해외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군들 위주로 리스트업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네네. 네, 그러면 사실 업로드하는 알바생은 그냥 우리가 리스트업 짜준 거를 그대로 올리는 역할만 하니까 사실 어떤 상품을 리스트업을 짜는 사람이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분 같은 경우는 직접 옆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케어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와이프분이 알바식으로 한다는 거지. 이게 단순 알바가 그냥 리스트를 단순하게 짜라 하면은 개수가 많아도 매출이 안 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네. 지금은 제 와이프가 더 잘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이제 전업셀러의 이제 하루 일과를 풀로 이렇게 쫙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제 집에서 그 촬영한 거 보신 것처럼 먼저 처음에는 주문 수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자기 전에 제가 주문 들어온 것들은 고객님들께 다 연락을 해서 개인 통관 번호를 받는 게 이제 하루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답장 온 것들을 주문을 수집해서 타오바오 이런 데 직접 들어가서 주문을 넣습니다. 근데 개인 통관 고유보가 글로벌 셀러나 이런 걸로 해도 뭐 들어오는데 왜 굳이 뭐 이렇게 받으실까요? 글로벌 셀러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옥션 지마켓이나 뭐 이런 데는 통관번호 안 들어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셀러로 입점을 하셔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 글로벌 셀러로는 왜 안 하신 건가요? 글로벌 셀러로 안 하는 이유는 이 노출돼도 되나? 그냥 이게 실제로 노출 때문이에요. 상품 노출 때문이에요. 뭐 글로벌 셀러와 일반 셀러의 노출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글로벌 셀러는 해외 배송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실 해외 배송 전용만 찾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찾고 싶은 상품을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그냥 상단에 나오는 것 중에서 고를 뿐이지 해외 배송을 따로 찾진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상단에 노출될 수 있을 만한 그 이유 명분을 가지려면 사실 국내 배송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오전에 주문을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주문 수집을 하고 이제 중국 타오바오에 주문을 넣고 배송 대행지에다가 이제 넣죠. 주문을 제가 넣은 것들을 국내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주문하신 분들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해서 이제 배송 대행지에다가 이제 상품들을 다 주문을 넣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업무는 거의 다 끝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주문 처리나 이렇게 뭐 행정 업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후에는 뭐 하시나요? 오후에요? 네. 오후에는 지금 이렇게 강아지들이랑 놀고요. 네, 농담이고 어쨌든 오전에는 그런 업무 처리를 했으면 네. 오후에는 제가 어떻게 좀 더 잘 팔아볼까, 아니면 그런 마케팅이나, 그리고 제가 알바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편이죠. 네, 개인적으로 목표를 하루에 50개씩 업로드 해야겠다 하면 한 달에 뭐 1,500개가 업로드 돼야 되니까 그런 네. 것들은 수시로 목표 관리를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냥 실무 쪽에 완전히 뭐 단순 업무를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계속 관리를 해주고 더 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망설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뭐 전업으로 바로 시작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가려면 더 간절하고 잘 해야 할 텐데 뭐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서 전업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엄청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깨우치셔도 이 시장에서는 매출도 많이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수강생들이나 교육생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하시다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왜냐하면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 중요한 것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고 에너지를 쏟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네, 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주문 처리하고 뭐 배송 대행지 입력하고 그리고 뭐 소비자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매출이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주문이 하나씩 두 개씩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팔을 다 쏟을 거예요.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상품을 올리는 이 아웃풋이거든요. 네네. 상품을 많이 노출시키려면 업로드 숫자 자체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네네. 근데 대부분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주문 업로드 하는 거를 처음에는 팔의 시간을 쏟았다가 점차 그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을 내는 데 집중하지 않고 처리를 하다 보니 버거워서 매출을 내는 행위에는 시간을 쏟지 않는다.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매출이 늘어나면 분명히 부가적인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되죠. 당연히 저도 처음에 첫 달차, 두 달차 200-300 정도 순이익이 나왔을 때 그렇게 이제 그런 단계를 다 거치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이제 바라보고 뭐 사람을 하나 더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좀 명심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게 더 나을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사실 결국에는 이제 좀 사업을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상품을 올리는 방법을 내가 누군가에게 간단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업로드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할 상품을 리스트를 짜는 방법, 그런 것들을 사람을 뽑아서라도 가르쳐 주는 능력을 키우시면 돼요. 사실상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나중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제 셀러 능력의 이제 차이인 거죠. 예, 맞아요. 셀러의 레벨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대표님처럼 이제 전업이고 매출이 계속 높게 올라간다면 자금 회전 같은 것도 분명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해도 매출이 막 5천, 1억 이렇게 나와버리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자금 회전 같은 경우가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네. 여러 가지 마켓 중에서 특별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자금 회전이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부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자금 회전도 빠르고 수수료율도 작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켓별로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많이 팔고 싶은 상품은 개별적으로 타겟팅 이제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은 키워드를 좀 잘 잡아서 스마트 스토어에 많이 들어오게끔 이런 식으로 전략도 짜고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약간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이거는 스킬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이 업계가 분명 어쨌든 망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망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한 것에 시간 쏟는 거 계속 명심을 하시고요. 아, 네.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돈을 더 써서 돈을 더 많이 벌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뭐 조금이라도 더 아껴가지고 막 저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투입한 만큼 더 벌면 되니까 투입할 때는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거죠. 네, 투입을 할 때 그 대신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100원을 투입했을 때 300원을 벌면 200원이 추가 수익이 생기니까 이제 그때는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투입을 하면서 이게 시간이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동 강도가 줄어든다면 그거는 더 투입을 해야 돼요. 근데 아. 하지만 투입을 해도 돈은 남지만 노동 강도도 똑같이 증가한다면 그때는 저는 투입을 안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진짜 약간 잘 해야 진짜 계속 성장하고 할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람 레버리지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그 프로그램 레버리지도 있어요. 프로그램이요? 예,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인 일들이 있어요. 네네네. 상품을 주문하고 또 이제 중국 사이트에 또 다시 주문하고 네.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 자체도 내가 기계에다가 시킬 수 있거든요. 네. 엑셀이나 그런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는데 한 2-30만 원 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외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개발자들한테 외주를 줘서 네. 내가 하는 반복된 행동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된다면 30만 원 당장 투자를 해도 내 시간이나 노동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프로그램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 만든 프로그램도 있으시겠네요.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 네,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죠. 이런 거는 진짜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이런 작업들은.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처에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 사실은 이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업 또는 전업 그리고 이 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회사를 다니면서 수익 그냥 월급쟁이의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항상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고 네, 급여는 똑같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았는데 사실 이 사업 쪽은 처음에는 부수입 200만원, 300만원을 벌려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막상 시작하셨다가 400~500만원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시작할 때 바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평생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2~3달 정도는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야지라고 생각하시고 도전해보시면 정말 손해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 체질에 맞으면은 이거를 조금 더 시간 쏟아서 확대시키면 되고 네. 내가 체질이 안 맞다면 그냥 접으셔도 돼요. 자본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낮은 리스크를 이용하는 게 좋다. 네. 그러면 이 시장은 뭐 쇼핑몰이 실제로 1년에 90% 정도는 망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이게 보시나요? 쇼핑몰이 망한다고요? 쇼핑몰을 하시는 셀러들이 1년 안에 폐업률이 90% 정도 된다고 이게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거야 뭐 열심히 안 하고 배우지 않고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그러면 망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만큼 판매자도 많이 들어오는 건데 네네. 사실 수요는 그대로 있지만 판매자들은 그 수요를 내가 다 먹을 수가 있거든요. 잘한다면. 아, 네네네. 그러면은 오히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 시장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열심히 하지 않을 거면 정말 필요가 없는 건데 내가 잘할 거면 오히려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 네. 어쨌든 오늘은 요렇게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춥네요 인터뷰 장소가요.